이 UAE 바라카 원전에 이어 체코 두코바디 원전까지 수주한 우리나라는 원전 선진국으로 불립니다. 하지만 원전에서 사용하고 남은 사용 후 해결료,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은 처리장이 없어 계속 쌓아두고만 있습니다. 정재학 한국방사성 폐기물 학회 회장과 이 문제에 대해 얘기 나눠보겠습니다. 회장님 안녕하세요. 네, 고준위 방패물 관리 특별법이 국회 문턱을 넘어서 다음 달부터 시행이 되는데 지금 어떤 문제들이 좀 남아 있습니까? 예, 말씀하신 대로 9월 26일부터 이제 시행이 되기 위해서 지금 정부에서 이제 시행령 안을 만들어서 주요 지역에 대한 설명회를 마치고 그리고 이어서 이제 그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위원회를 구성을 해야 되는 작업이 남아 있습니다. 네. 여러 가지 착실히 진행이 되고 있지만 현재로서는 그 고준위 위원회 구성하는 문제가 좀 지연되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. 참고로 말씀드리면 고준위 위원회는 한 분의 위원장을 대통령이 임명을 하시고 그중에 이제 8명의 위원 중에서 4분은 위원장께서 추천을 하시고 나머지 4분은 국회에서 추천하도록 되어 있는데 네. 지금 현재 이와 관련해서 위원장 선임도 아직 안 되고 있고 위원 구성도 지금 구체적인 그런 정보가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. 그래서 좀 더 고준위 특별법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서는 이 위원회 구성이 좀 더 서둘러야 되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이어서 실제 업무를 담당하게 될 사무처의 구성도 네. 본격적인 시행에 앞서서 완료가 돼야 이 우리 고준위 특별법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말씀하신 대로 위원회랑 사무처 구성이 시급한 상황인데 출범 후에 현안들도 많을 것 같아요. 어떤 과제에 좀 집중을 해야 될까요? 크게 2가지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. 하나는 우리가 고리 1호기 최초의 원자력 발전소를 1978년부터 시작을 했는데 지금 거의 한 반세기 동안 고준위 방패물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. 따라서 고준위 방패물 관리시설, 즉 중간저장시설과 처분시설 부지를 정하는 절차에 빨리 착수하는 것이 가장 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. 물론 그 과정에서 주민들에 대한 의견 수렴이라든지 지자체와의 협의와 같은 굵직굵직한 일들이 남아있는데 뭐 이런 부분도 빨리 착수를 해야 해결할 수 있는 단초가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. 또 그 못지않게 중요한 2번째는 지금 우리나라 운영 중인 원전의 이 사용 해결료 저장 시설이 지금 포화가 목전에 앞두고 있습니다. 알려진 바에 따르면 2030년 한빛원전부터 그다음에 한울, 고리 원전 순서로 포화가 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데 원전의 안전한 운영을 위해서는 이런 포화가 목전에 둔 그런 원전 내의 사용 해결료, 고준위 방패물 저장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여러 가지 현안들이 있지만 고준위 위원회가 해결해야 될 주요 현안 중에 2가지 중요한 사항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. 지금 2021년에 2차로 고준위 방패물 관리 기본계획을 수립을 했고 3차를 앞두고 있는데 이 3차 기본계획에서 검토를 해야 될 이슈가 있다면요? 우리가 이전에 2021년에 제2차 기본계획을 수립했었습니다. 네.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2차 기본계획 수립 이후에 달라진 여러 가지 환경들을 반영할 필요가 있겠죠. 우리가 그동안 고준위 특별법도 제정을 했고 또 작년 말 같은 경우에는 태백의 연구용 URL 지하연구시설도 개발 예정 부지로 선정한 바가 있습니다. 그래서 여러 가지 변화 사항들을 반영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특별법에서는 2050년까지 고준위 방패물 중간 저장 시설 그리고 2060년까지 처분 시설을 그 이전에 확보할 것을 목표로 하도록 규정을 했는데 이 3차 기본계획 수립하는 단계에서는 그러한 관리시설을 언제까지 확보할 것인지 목표 시점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정하고 또 단계별로 그 추진 일정에 대해서도 좀 더 구체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. 지금 뭐 지자체들 입장에서는 이 고준위 방패물 처리장 시설이 선호 시설은 아니지 않습니까? 그렇기 때문에 지원책을 어떻게 마련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거든요. 현재 특별법에서도 그 유치지역 지원에 관한 사항들을 공식적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기본적인 어떤 지역 지원에 관한 청사진은 나와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문제는 아직까지 그 특별 지원금의 정확한 규모라든지 또 지원 방식의 아주 세부적인 사항까지는 정해지지 못했다라는 그런 한계가 아직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. 따라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런 내용들을 앞으로 시행령을 시행하면서 제정하고 시행하면서 좀 더 구체화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. 이 유치지역 같은 경우는
실질적인 위험은 없지만 아무래도 해당 지역의 개발이라든지 사용이 일정 기간 제한되기 때문에 그러한 그 희생에 상응하는 만큼의 지원이 필요하고 그래서 일회성 지원이라기보다는 해당 지역이 장기적이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중앙정부 차원에서 또 관리 전담기구로 규정된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차원에서 좀 더 장기적인 호흡으로 지역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. 이 고준위 특별법이 정말 힘들게 국회 문턱을 넘었는데 제정된 직후부터 이 저장 용량 때문에 개정이 필요하다 이런 의견이 좀 있었거든요. 아까 말씀드렸던 현재 운영 중인 원전의 저장 용량 문제입니다. 그래서 지금 특별법에서는 그 저장시설, 부진의 저장시설 용량을 설계 수명 기간 이내로 제한하자라고 지금 되어 있는데 지금 이미 5월과 7월에 두 가지 상반된 법률안이 발의가 됐습니다. 하나는 설계 수명 기간보다 좀 더 단축하자라는 의견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현재 설계 수명 기간이라고 되어 있지만 고준위 위원회가 어떤 기술 개발이라든지 아니면 안전성 측면에 고려를 해서 좀 더 유연성 있게 조절할 수 있게 만들어놨는데 이게 사실은 안정적인 원전의 운영을 위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거든요. 그래서 이 부분은 적법하게 허가받은 원전의 안전한 운영 또 해체를 보장할 수 있는 용량을 우리가 확보해야 되는 것은 어느 입장을 다 망라해서 다 모두 동일한 의견을 가질 것 같습니다. 그런 차원에서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해결해야 되는 문제다라고 생각합니다. 마지막으로 정말 짧게 이제 에너지 정책 관련해서 현 정부에 바라는 점이 있으시다면요. 좀 아쉬운 점은 지난 수년 동안 너무 에너지 문제가 정치화된 느낌이 있습니다. 그래서 원자력이든 신재생이든 모두 가치 중립적인 에너지원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입장에서 경제성이나 에너지 안보 측면에서 최적의 에너지 믹스를 찾아가야 할 거고요. 또 원자력 발전뿐 아니라 방패물 관리와 같은 후행 핵조기 기술도 굉장히 중요합니다. 그래서 원전과 방패물 관리와 관련된 전체적인 원자력의 전조기 기술을 확보해서 또 세계 시장에 진출하고 또 원자력 발전국으로서 책무를 다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. 네, 정재학 한국방사성 폐기물 학회장 모시고 원전 폐기물 관련한 현안 얘기 나눠봤습니다. 회장님 감사합니다. 네, 맞습니다.